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 목사인지를 따지는 소송. 1심에서는 김 목사가 진 가운데 2심 선고가 9월로 미뤄졌습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사제 총피격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피격피인 김연아의 예비 시아버지가 대구에서 이주 노동자를 위해 사역하는 고경수 목사로 알려졌습니다. 평화나무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 및 당회장 대표 지휘자부 존재 확인 소송 2심 선고가 당초 7월 21일에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9월로 연기됐습니다. 교단총회를 지켜보겠다는 듯 같은데요. 소송 당사자인 정태윤 집사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1986년도에 명성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91년도에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86년 7월부터 성가대에 봉사하게 됐고 그 이후 비리 수첩이 방영되는 2018년 10월 직전까지 네. 성가대에서 봉사를 했거든요. 네. 왜 제가 그 성가대 봉사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예. 명성교회에서 김하나 목사가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각하시키기 위해 가지고 네. 10년 동안 제가 그러니까 2009년부터 10년 동안 교회에 출석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한 교인이 아니다. 결국 명성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각하시켜 달라는 그 허위 증거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네. 부목사들을 동원했어요. 부목사를. 예, 부목사를 동원해가지고 진술서를 쓰게 만들었더라고요. 아, 그 정태윤 집사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 그 교부장들이 그 구역장들이나 지인들한테 확인을 해본 결과 정태윤 집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진술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게 진짜 투명인간 취급했네. 아니, 부목사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입이 이단 설교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만약에 이랬을 때 이 교인들은 이 내막을 모르니까 고지고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원로 목사가 예수와 똑같다. 예수 안 믿어도 되고 저주해도 살아난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는 가운데 제일 큰 게 뭐냐, 제일 비중이 높은 게 뭐냐,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아.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뭐냐, 그거는 교회가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성령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예. 결국 이러면은 뭐 교회 대빵은 또 본인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 말 안 들으면은 이거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고. 또 그분이 뭐 교회에서 성가대나 교회 학교나 여러 부서에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예. 막상 그렇게 교회를 못 나가게 딱 되고 난 뒤에 그 많은 교인들이 누구 하나 전화 한 통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명이 문자가 왔더래요. 이거 위로하는 그런 문자가 왔는데 그 동료 비택 장로들도 아무도 연락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그 김사환 목사가 엄청나게 그 고도의 그 가스라이팅 기술자예요. 교인들을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는지 1심에서 1월 26일 날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격 없다. 김하나 담임 목사 자격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요. 네. 또 이번에 7월 21일 날 2심 항소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어제죠. 예. 예. 그게 그 연기가 됐습니다. 네. 1심 판결의 핵심은 교단에 살아있는 세습 금지법을 어겼으니까 패소를 당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심은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절차상의 그
증거를 제출하라. 그 이제 공동의회를 안 했거든요. 청빙에 관한 공동의회를 소집을 안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을 하라고 8월 2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공동의회를 거치든 안 거치든 세습 자체가 불법인데 그렇지. 예, 이걸 거치면 불법이 합법이 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재판부가 왜 이렇게 굳이 다시 물었을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야. 하나는 빼박으로 그치. 이제 명성교회 측이 더 이상 뭐 반발하지 못하게 빼박으로 하려고 확인 사살하려고 이런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은 적이 있냐 없냐 이거를 이제 최종 확인하려고 한다는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총체적으로 이게 불법이었다라는 걸 입증하려고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그 공동의회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도 예. 이제 물어보는 것이다. 예. 또 하나는 정반대 시각입니다. 아, 이거 저 명석교회 봐주려고 저러는 것이다. 시간을 벌어줄 테니 니네 총회에서도 이제 불법인 게 철회되고 그 사이에 임시라도 청빙 절차를 밟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하나의 무언의 사인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후자라면은 예. 후자라면은 이 뭐 진짜 그 판사 그만둬야죠.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전자가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예, 예. 판사가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예.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일반인이 만든 사제총에 목숨을 잃은 가운데 우리나라도 사제총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주일이면 사제총 제작이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일본 아베 전 총리가 일반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를 쏜 용의자가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소식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3D 프린터를 이용한 사제총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 정도면은 만들 수 있죠. 총알까지도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유통되는 과정부터가 쉽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만든다 한다면은 충분히 뭐 기계부터 그 총기까지도 다 쉽게 프로젝트가 가능한 상태죠. 실제로 우리나라 역시 사제총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성모 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사제총을 만들어 경찰관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총기 부품을 구매해 총기를 제작하려던 일당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많이 발전돼야 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면에 위험한 기술이기도 한 부분이 이제 저작권에 대한 상표권 이런 것들이 부일부재하게 기계 장치에 대한 부분으로 수입 규제가 하나도 없어요. DY 제품 같은 경우.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될 부분.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피겨 퀸 김연아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림이 오는 10월 결혼한다는 소식에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고우림 씨의 아버지가 대구에서 이주 노동자를 섬기는 작은 교회 목사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교회를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벙커원 교회는 지난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모금된 헌금 전액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대구 경북 지역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쓰기로 뜻을 모았고 교우 여러분의 지지를 얻어 집행했습니다. 이런 위기가 도리어 이주 노동자나 또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관심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더 이렇게 관심과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이후에 더 좋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나. 거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